다음 달 12일에 확정 판결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 조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법관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겠죠. 선고 시각을 점심시간을 코앞에 둔 오전 11시 45분으로 잡은 걸 두고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좀 있는데 그 선고가 11시 45분인가 잡혔어요. 긴 게 있으면 그렇게 잡질 않거든요. 네. 11시 45분에 잡혔다는 건 그냥 한 10분 내로 결론 나고 점심 드시러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대법원 선고는 그 피고인이 꼭 참석 안 해도 돼요. 굳이 와서 유죄 선고를 굳이 들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메시지를 내야 대표랑 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예. 경쟁 관계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중앙지법 앞에서 백부를 하셨듯이 본인은 이제 대법원 앞에서 백부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보니까 대법원에서 오후 1시에도 선고할 수 있고 네. 2시에도 선고할 수 있고 네. 이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전 11시 45분, 그러니까 점심 식사 시간 직전에 이렇게 잡은 거는 대법원의 코멘트가 별로 길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아까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를 한 부분도 예. 뭐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꼭 얼른 끝내고 식사하러 가기 위해서 저는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결론이 그러니까 그 뒤에 문구가 길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파기 환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어떤 간단한 취지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대법원 재판은 공개 재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1심 재판, 2심 재판 같이 공개 재판이 아니라서 아까 박상수 변호사도 설명을 했지만은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길지 않은 판결 이유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그렇게 잡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보통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확인했다시피 보통 오후 2시 아니면 오전 10시 보통 이렇게 선고 시간을 잡거든요. 근데 11시 45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보통 잡히는 시간은 아니라서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조금 취재를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저 설명대로라면은 결국 대법관들이 점심 식사 문제 때문에 판결을 빨리빨리 끝내고 간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글쎄 그렇게 그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11시 45분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런저런 거를 좀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머릿속으로 상상력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11시 45분 식사라는 거는 12시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1시에 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예. 우리 대법관님들이 식사 시간 앞두고 글쎄, 빨리 저는 내고 그랬을 점심 거라고 먹으러 생각 안 가겠다 듭니다. 이렇게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심경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묵묵히 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여조삭비하듯 쉼없이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조 의원님,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니까 통상적으로 1심과 2심에서 같은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그런 뒤에 코멘트가 좀 짧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재판 시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니까 대법원에서 그 점을 좀 중시한 것 같아요. 그날 재판의 선고들이 여러 건 있는데 조국 그 대표에 대한 재판만 특별 대우를 하지 않고 그냥 접수된 순서나 이런 걸 배정하다 보면 이제 점심시간 무렵에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1심, 2심이 같았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증거관계의 적법성 여부부터 시작해서 위법 증거 수집이 된 거 아니냐 온갖 거를 많이 다투면서 사실상 5년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근데 1심, 2심에서 많은 걸 다퉜는데 그 많은 혐의에 입시비리만 하더라도 7개 혐의거든요. 그중에 6개는 유죄가 나고 하나가 무죄가 났는데 그게 1심, 2심이 원래 조금씩 바뀌는데 그게 정확히 일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입시비리가 아까 위증사건처럼 케이스가 많이 축적돼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나 법리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없고 또 그만큼 증거관계나 이런 것들 엄격히 따지다 보니까 결론이 동일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국 대표의 배우자도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결론이 사실상 바뀌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대로 유지되거나 설사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도 한두 쟁점 정도 법리적인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파기환송되더라도 2심에서 그것만 얼른 판단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지연이 그렇게 오래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1, 2심 안 바뀐 걸로 봐서는 대법원에서 유지되고 설사 일부 하더라도 그 범위가 굉장히 좁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